이번 대선 국면에서 다시 떠오른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천은 주민들이 조례까지 내며 공공의료원 설립에 열망을 드러내고 있고, 인천은 쉽게 풀리지 않는 제2의료원 건립을 두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부천과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 현안에 함께 집중해봅니다. 첫 순서 이정하, 송효창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상정하라, 상정하라, 상정하라. 굵은 빗줄기 속에서 부천 공공의료원 조례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민 8,300명 서명을 모아 주민조례를 발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리고 겪으면서 이 필요한 것들을 부천시에도 꼭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서명받으러 한겨울에 코로나19 당시 부천 전담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22.2개로 경기도 절반에도 못 미쳤던 반면 사망률은 70.9명으로 경기도의 1.5배가 넘었습니다. 추진위가 천막 농성까지 이어가며 부천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같은 대감염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부천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가. 공공의료원 설립은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조용익 부천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나며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사업비만 2,500억 원 이상, 운영 첫 해 141억 원, 5년 차까지 모두 674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일보다 높아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BC값은 0.6에 그쳤습니다. 시민들은 경제성 논리가 건강을 앞설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대감염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필수 의료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경제적인 겁니다. 건강을 판단할 때 경제로 판단하지 말고. 다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지난해 만성적자 경영난을 이유로 위탁의료법인이 운영을 포기한 일도 있었던 터 의회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시의 재정이 악화가 되어 있고 어려운 시점에서 부천시 의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다 한 후에 그 설립에 대한 계획이 아주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 관련해서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가 철발이 돼야 되는 거고,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재원 마련을 넘어서 국가의 그런 책임 있는 그 재정 마련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부터 중증도 질환이 자체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데 일반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외부 유출이 상당히 큰 것으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천시가 중장기로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공공의료원 30여 곳, 부천의 새 공공병원이 문을 연다면 어떨까? 공공의료원 설립, 부천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물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잘 알지 못해 답변 자체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찬성이 많았지만 여기에는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목소리도. 3차 병원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좀 낫겠죠, 이용하기가. 진료 환경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구체적 요구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진료과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원이 그런 진료과가 좀 더 다양하고 그러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성사된 주민발의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 가결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오릅니다. 인구 77만 명 도시 부천시. 공공의료, 코로나19와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분명히 필요한 영역임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운영 등 경제성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찬반 의견 속에서 부천의 공공의료원 조례, 통과된다 해도 또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천 역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다가 제2의료원 추진도 하고 있지만 지역 민심은 물론 정부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제 실행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의료원은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모두 21개 진료과를 갖춘 400병상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천억 원 이상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병상수가 45.2병상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전체 의료 서비스 중에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미약하다라는 부분. 실제로 인천 지역 전체 의료기관 194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고작 8곳에 불과합니다. 또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전체 대비 4.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 의료 인프라 역시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인천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57명으로 서울 466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는 433명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천의료원 위치가 동구 송림동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캠프마켓 부지를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대상지로 정해 정부에 설립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인천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제2의료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예타 신청을 막고 있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인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A구역 부지가 수도권 병상수급 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 지역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입니다. 사람 안 빌려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근데 기구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여기가 좋으면 가야죠.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네.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대체로 현재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제2의료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 수준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2의료원은 의문이라는 것. 이에 의료원장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병원 수준을 넘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정도 관리나 이런 건 대학병원보다 훨씬 우수하고 좋아요. 노후된 장비들은 그때그때 교체하는 이런 그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나 또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 정년 퇴임하시고 오셨지만 이런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병원이란 울타리가 없을 뿐이지 의료진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과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비롯해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 의사들이 빠져나가면서 대학병원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지금 적자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함께 양질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우리 지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공공병원 유치 움직임 속 발목을 잡는 건 늘 경제성 논리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과거 코로나19와 맞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위기의 공공의료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서. 오늘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인천의료원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도에 사는 80대 한진희 씨. 한 달 전 척추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씨가 고령의 나이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식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지방에 뭐 의료원이 뭐 적자다 뭐 이러면서 폐지가 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용을 처음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번에 이것을 이용을 해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추천받았지만 내키지 않아 공공의료기관을 택하게 된 건데 다행히 증상이 호전돼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이제 괜찮아? 네. 다행이네.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 피 검사 하신 거는 처음보다 염증 수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아마 이제 항생제도 중단하고 이제 소변도 이제 잘 보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인천의료원. 인천 전체 코로나19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을 인천의료원에서 맡아 치료했습니다. 당시 전병실 음압시설을 갖추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건 전담병원 해제 이후였습니다. 몇 년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갔던 환자들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역할을 주어주긴 해놓고선도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등한시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의료원이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정원 41명 기준 51명이었던 의사 수가 2021년 말부터 2년에 걸쳐 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진료 공백이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 5년, 인천의료원은 이제서야 서서히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휴진했던 신장내과. 다행히 인공신장 투석실이 1년여 전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뇌혈관 센터는 지난 2월 첫 환자를 받아 혈관 조영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이곳 심뇌혈관 센터는 다음 달부터 심장내과 전문의 최대 2명이 충원돼 진료를 시작합니다. 현재 전체 314개 병상에서 65% 정도가 가동 중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최대 93%까지 찼던 시절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국가와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예산들을 아예 의료원에다가 지원해다오. 민간병원하고 경쟁은 아니더라도 공공의료도 하면서 그러나 다른 필수 의료에서 경영적인 수지를 좀 맞춰서 그런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의료의 진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 최근 지역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원의 추가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선 국면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에 대한 공약이 등장한 가운데 현실에 맞는 공공병원에 대한 역할과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우리 지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 노조의 기자회견. 이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인천 지역 공공필수 의료를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산모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다가 결국은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필수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24년 의대 정원을 문제로 시작된 전공의 진료 거부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지만 병상수를 비롯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2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과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의료원 외에도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병원의 경우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적자 문제 등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건노조는 현재 있는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간병원도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익형 2차 의료기관 육성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확충은 미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랑 메르스 때나 여러 가지 인천이 관문도시잖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이 그것을 담당했던 감염병 전문 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천시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기관 자체가 인력뿐만 아니라 기관이 적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의료 기관이나 인력이나 이런 확충 부분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재정적이나 제도적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제2의료원과 인천감염병 전문병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등을 설립해 필수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특히 더욱 개선된 인프라 환경을 통해 누구나 의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이 같은 병원으로 남는 것보다는 서로 이원화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의료원과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저는 바라진 않아요. 지금 부평은 사실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편도 아주 좋아요. 거기는 이제 필수 의료를 진료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그 노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재활 센터라든지 또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내용으로 여기를 꾸려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번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등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